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개발지역과 앞으로 투자 유망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가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이렇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대구 전체 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금호택지 지역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도남 지역이 한창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경지구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호 워터폴리스 검단이죠. 검단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공항입니다. 앞으로 공항이 이전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입니다. 지금 개발이 되어서 공공기관들이 열 몇 개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드신데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앞으로 개발 예정인 대임지구입니다. 지금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할 때 어디를 투자해야 될 것이며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여기가 수성 알파시티입니다. 지금 롯데가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롯데가 들어서게 되면 좀 활성화가 많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 법원이 옮기는 연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연호지구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구시청 두류공원이죠. 여기에 지금 정수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구시청이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밑으로 옥포신도시하고 그다음에 현풍 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성서 5단지입니다. 성서 5단지 지금 공장이 다 들어서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금호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지금 개발된 지역들 분석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분양하는 지역에 대해서 투자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금호 택지 지구입니다. 이것은 다음 카카오 맵이고요. 그래서 금호 택지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공동주택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배단임수라 해서 명당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금호강이 딱 맞고 있죠. 지금 대구는 금호강을 5개 근역으로 해서 지금 개발하겠다라고 금호강을 공원화시키겠다 이렇게 방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 보시면요,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됐는데요. 지금 상업지역이 입구 쪽에 있죠. 여기가 와룡교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다리를 좀 멋있게 해놨죠. 상업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통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초등학교가 여기에 두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내가 이 상가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그러면 어디를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투자를 정할 때 여기가 개발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경제 기반이 되신 분들이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제 기반이 되지 않는 젊은 분들이 오시겠습니까? 여기는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교통편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동거리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번 들어오면 다시 나가기는 쉽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외딴 섬같이 뺑 둘러싸 산으로 둘러싸고 강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외딴 섬같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자, 그러면 상가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젊은 분들이 이 공장이나 회식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여기 들어왔다가 다시 여기 가서 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겠죠. 그래서 여기 상가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가 투자한다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준주거 지역이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제일 집약도가 배후 지역이 탄탄한 그런 지역이 어디냐? 여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가를 개발하시고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크게 하셨죠. 그리고 또, 요 지역이 좀 그래도 괜찮겠죠. 입구면서 여기에, 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를 투자한다 그러면, 어디 하면 좋겠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 유치원생, 부모 있는 분들, 아니면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있다가는 교육에 관심이 많고 열정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학군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초등학교나 결국 유치원이 있는 것이 제일 좋겠죠. 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보통 큰 길을 건너지 않고 가는 것을 선호하시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이 괜찮겠죠. 그리고 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 여기 괜찮으면서 뺑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름대로 투자성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상가 쪽으로는 조금 힘든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중앙에 이렇게 공원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공원에 산책하기도 참 좋고 그리고 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피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창 개발 중인 도남택지지구입니다. 도남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로가 여기서부터 해서 쭉 내려가면 북대구 IC로 해서 바로 시내로 갈 수 있는 길이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남지구 같은 경우는 시내까지 30분 밖에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외곽순환도로가 또 이렇게 4차 외곽순환도로죠. 이것이 또 완공이 내년도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남지구는 해구 전역을 접근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택지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동택지지구 있고요. 지금 여기가 국제고등학교. 지금 개강을 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좀 보이지 않더라고요. 국제고등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초등학교 용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용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상가가 이렇게 좀 묘게 중앙에 몰려 있습니다. 공로주택으로 해서 쭉 연결되어 있고요. 초등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제일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 접근성도 좋고 초등학교도 길 건너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요 주변이 아무래도 괜찮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한 7,000세대가 지금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양이 다 완판됐고요. 그리고 피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경지구하고 도남지구하고 큰 차이는 상업지역, 여기가 아마 준주거나 삼종이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상가가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그런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가는 좀 그래도 여기는 활용도가 좀 괜찮지 않을까, 투자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남지구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영경지구입니다. 영경지구인데요. 영경지구는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 지금 한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떨어져 있고요. 여기 지역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 또 지역 떨어져 있고요. 여기 떨어져 있고. 이렇게 지금 분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7,000세대가 되지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응집력이 약한 지역이 영경지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지역을 보시면 여기 상업지역 크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기 상업지역 있고 여기 상업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마다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해서 일반 걸린 상가들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이 지역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후 지역이 너무나 약한 그런 상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를 선택한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용지가 있고 고등학교 용지가 있고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과 그 다음 학교들 이런 것들이 큰 길 안 건너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이
제일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가가 아무래도 조금 활성화될 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안에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후 지역이 상당히 약한 지역이 영경지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고려하시고요. 여기도 오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젊은 층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응집력이 약한 그런 지역이 영경지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혁신도시가 여기에 중심으로 이렇게 보통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도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도 분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배후 지역이 너무나 약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토요일이 되면 유령도시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왜? 서울 쪽에 계신 분들 다 서울로 올라가고 또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대구 같은 경우 수성구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는 여기는 거의 암흑의 도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요 중심으로 해서 도로병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먹는 그런 것들은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 블럭만 들어가게 되면 거의 공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가도 상당히 배후 지역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지나서 오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 자체에는 걸린 상가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가가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혁신도시 보셨고요. 그 다음 여기가 대구시청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지금 두류 정수장이 되는데요. 2026년 예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류공원이 되죠. 그래서 요 입구가 감삼역에서 오는 입구가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병목 형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도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활성화시켜서 아무래도 차량은 이쪽으로 진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하로 됩니다. 지하로 되고 이쪽이 공공택지지구 해서 대구에 한 4,000세대 정도가 이쪽에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시청인데요. 그 다음은 여기는 연호지구 법원 예정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대구시청하고 이 법원이 핫 이슈인데요. 자, 법원이 투자성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시청이 투자성이 좋겠습니까? 자, 시청하고 법원하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어디를 투자하시겠어요? 시청요? 시청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시청에 갈 일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시청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뭐 큰 규모 개발 이런 것들만 시청 가서 이렇게 허가를 받지 일반적인 개발 같은 경우는 다 시군구에 가서 다 합니다. 구청에 가서 다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시청 같은 경우는 어떤 대구에 뭐 어떤 대표성 그런 것들은 있지만 사람들이 크게 모이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탄력 있게 많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 대구시청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구시청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뭐 크게 활성화돼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번화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나 법원은 다릅니다. 법원은 다릅니다. 법원은 옮기게 되면요. 일단 사자 계신 분들, 판사님, 변호사님, 법무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이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가게 됩니다. 저는 법원에 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돈 벌러 가는 사람과 죄 지어서 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법원에 갈 때는 돈 벌러 가자. 죄 지어서는 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우리가 부동산 복비는 깎아달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런데 변호사님한테 맡기면서 변호사비 깎아달라 합니까? 수임료 깎아달라 합니까? 말 못하죠. 그래서 이 판사,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여기 검사 이분들이 엄청난 수입도 되면서 나름대로 상위 클래스의 그런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법원이 옮기게 되면 그런 사무실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돈도 어마무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법원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입찰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좀 이따가 제 법원과 우리 LH하고 SH 도시공사하고 분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지금 공동주택 지역이 있죠? 중학교 용지 있죠? 초등학교 용지 있죠? 공동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법원이 들어서면서 업무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가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일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할 때 무조건 입찰을 하시라고 저는 권장합니다. 지금 알파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보통 500 정도, 600 정도를 분양한 것이 지금 1,300, 1,500까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시가 상승이 예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분양이 되면 반드시 꼭 입찰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연호지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수능 RC도 해가지고 바로 도로가 뚫리게 되는데요. 이쪽 라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호지구는 관심을 가지시고 분양한다 그러면 꼭 입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에 대임지구가 있습니다. 경산 임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2만 세대가 들어서게 돼요.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여기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지역은 여기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린사배 같은 경우는 이 지역마다 이렇게 공동주택마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투자하시면 저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업을 하는 거하고 이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업을 하는 거하고 자 식당을 한다 그러면 어디가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먹자골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임지구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는 투자하셔도 괜찮다. 여기는 입구니까 달구벌대로, 이건 달구벌대로는 무조건 지금 대구는 뭐 크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괜찮다 보시면 되겠고요. 입구 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어느 지역에 지금 준주거로 해가지고 아니면 이종 일반 주거지로 해서 근린 생활시설 할 수 있는 지역이 이쪽에 생길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투자하셔도 괜찮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 분양을 한다, 택지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 대임지구도 꼭 입찰하셔가지고 갖고 계시면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경산의 대임지구고요. 그리고 공항입니다. 대구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지역 신성장 거점 개발 계획에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롤모델을 해서 채텀단 스마트시티 수변도시 수변도시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2,400억 안팎의 금싸라기 땅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대구시에서는 여기를 부산의 해운다와 같이 랜드마크로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단지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이렇게 주거단지, 상업업무, 산업, 기반시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아파트, 큰 평수의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앞으로 투자성이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분양을 하고 이쪽에 토지 분양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꼭 입찰을 해보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공항 이전이 된다, 가셔야 된다 그러면 이쪽 주변 땅값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LH와 도시공사, 서울도시공사는 SH인데요. 분양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보시면 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요, LH를 보시면, LH 같은 경우는 토지 조성비, 기타 비용을 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분양가 산정하고요, 이 입찰 금액을 해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내고 입찰하게 되면, 청약하게 되면요, 거기서 이 컴퓨터가 추첨을 해요. 이걸 난수표 방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최저 금액으로 이 도시공사에 LH에 사는 것은 분양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 금액이니까 나름대로 가치 상승이 거의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LH에 사는 거 꼭 입찰해 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요,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인가 하면요, 이 조성비를 산정해서 입찰 금액을 최저가를 정합니다. 그러면 최고가로 입찰하시는 분이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근데 알파시티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입찰 받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한 투자 수익을 올렸죠. 그래서 도시공사도 위치만 괜찮으면 입찰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보면 도남지구나 영경지구, 연호지구, 대임지구 같은 경우는 LH에서 분양을 합니다. 이거 영경지구 도남지구 했죠? 앞으로 연호지구, 대임지구는 그렇게 분양을 해요. 그러면 대임지구, 연호지구 분양한다 그러면 무조건 입찰하시면 당첨만 되면 이건 로또와 같은 그런 가치가 발휘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산 것은 금단, 워터폴리스, 지금은 공장 단지를 분양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워터폴리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구 같은 경우, 대구 안에는 공장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동 알파시티, 그리고 안심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했어요. 이것이 입찰 금액을, 최저 입찰 금액을 정하고 최고가로 입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LH는 입찰 금액을 딱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하게 되면 추천 방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최저가로 낙찰을 되게 되면 수익이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남지구 분양한 거 보시면요, 이렇게 도남지구 분양을 했습니다. 택지지구입니다. 상가는 제가 투자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입찰을 했어요. 이 당시에 저 강의 들으시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다 입찰하자. 당첨되면 아무래도 투자성은 괜찮다. 왜? 보통 보면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평당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대구에 3,400짜리 지금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찰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입찰을 다 했었습니다. 저는 운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아는 사람이 운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사람 이름으로 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요번에 2차 정도금까지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택지지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연호지구나 대임지구 같은 경우 분양을 하니까 반드시 입찰을 해서 당첨되면 나름대로 경제적인 그런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의 전반적인 그런 지역 개발, 앞으로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는요,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혁신도시나 아니면 현풍 쪽이나 아니면 금호택지 지역에 상가 투자하셔가지고 고생하시면서 어떻게 좀 매도할 수가 없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월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 상가 투자할 때는 정말 조심하시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적극적으로 절대로 하지 말라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몇 억의 이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꼭 확인 또 확인 그리고 공부를 반드시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 전반적인 그런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1탄에 보면요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철도망하고 도로망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철도망하고 도로망하고 이 개발 지역은 같이 갑니다. 도로망을 알아야지 이 개발성이 있는지 없는지 입찰할지 말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구 전반적인 개발 계획과 앞으로 투자해야 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